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계룡건설 주주 여러분들. 저는 계룡건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우리 대전 1등 건설사 계룡건설 오늘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 오늘 주제는 이 금리 인하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이 최근에 금리 인하가 좀 시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러한 영향으로 건설사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조금 입김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금리 인하가 처음 시행될 시의 주의사항을 제가 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이어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서 좀 바닥을 잘 다져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생기고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전반적으로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사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 매매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경제적인 변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 주가가 또 오른 가장 큰 원인이 이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가 건설주가 될 수 있다. 이런 또 전망이 나오고 있는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의 연준이 9월 달에 현재 금리 인하가 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7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 3% 아래인 2.9%로 나오게 됐죠. 자,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가 뭡니까?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그동안 미국이 이 금리 인상을 가장 크게 한 배경이 뭡니까? 이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시도를 했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최근에 이 소비자 물가가 점점 조금씩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는 곧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 금리와 부동산 그리고 건설사 이어서 관련 지표를 좀 함께 보게 되면 항상 기준금리가 이게 파란색 지표가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이 부동산의 매매 상승률이 이렇게 꺾이게 되겠고 금리 인하가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부동산이 올라가는 요건 어떻게 보면 조금만 알고 계시면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서울 몇몇 지역은 또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의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주택 시장이 조금씩 올라가고 회복기를 보인다 또는 이 건설사에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가의 건설가는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어서 이 금리와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도 보게 되면 금리가 낮았을 때 당시에는 매매 거래량이 좀 높은 것을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 금리 인상이 있고 나서는 매매 거래량이 쭉쭉쭉쭉 떨어지고 최근에는 다시 한 번 더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영향이 뭡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 소식이 부동산에 좀 흘러가게 되면서 이 아파트 매매 거래량 그리고 가격 상승까지 일단은 우선은 수도권 위주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또는 상승을 할 것인가 이런 대외적인 부분도 우리가 꼭 건설을 매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자면 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 시행이 되면 주가는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오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주택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처음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 있죠. 요때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적인 부분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시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이 지수가 한 차례 크게 빠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코스닥이 13% 이렇게 이게 뭡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 뭐 결국에는 이게 알고 보니까 일시적으로 뭐 날씨 영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겹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튀게 된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실업률이 높다라는 것은 미국의 경기가 침체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지수가 크게 폭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를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는 지수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금리 인하가 처음 시행되는 구간에 있어서는 항상 지수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하락을 할 때는 전 종목이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주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처음 시행하는 구간에는 주가가 같이 하락에 나올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자라고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일단은 9월달 FOMC 때 이 미국 연준이 어떤 발언을 할지, 정말 금리 인하를 할지 여부를 우리가 좀 우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 상황을 확인을 하면서 금리 인하가 되는지를 좀 체크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9월달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되면 아마 우리나라는 뭐 10월이나 뭐 11월이나 아마 그 뒤에 좀 금리 인하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뭐 요새는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하느니 금리 인하를 좀 늦출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금리 인하가 시행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아무래도 주택적인 부분,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뭐 수주적인 부분, 요거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착공 사이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이런 착공 물량이나 수주 물량 좀 함께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각각의 그 종목마다의 수주 물량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착공 사이클을 보게 되면 사실 2024년 올해까지 제가 안 좋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 이유는 결국에는 주택 시장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 부분이 2025년 내년부터 조금씩 착공 사이클이 올라가고 26년부터는 이 평균치를 좀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주가가 뭐 6개월, 1년 정도를 선반영한다고 봤을 때는 24년 올해까지만 우리가 좀 고생을 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본격적인 실적이 조금씩 회복되는 시점은 아마 25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부터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회복기와 건설사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25년부터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트로 들어와서 보게 되면 제가 앞단에서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2022년도 때부터 하락을 해왔잖아요. 이렇게 하락을 해오다가 다시 상승하는 기점은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기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다라고 하면 이제 3번으로 돌아 나가기 위해서 2번 구간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지수 폭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지만 사실 이러한 지수의 폭락에 의해서 개별적인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의 하락은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주가 반등을 일으켜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기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기술적 분석에 의하면 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주가가 들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지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조금씩 차트와 가격적인 부분이 락바텀이 지켜지면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점이 가격이 올라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단기 박스권 저항 부근을 좀 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을 좀 뚫어내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좀 시행되는 시점이라던가 또는 내년 2025년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뭐 언제쯤 상승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2년간 3년가량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회복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잘 기다려보면서 밑에 지지선을 잘 지켜주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사항들 계속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뵐게요.